네. 예, 제가 본 거는, 타나, 여기 이제 제가 요약한 내용인데요. 이 페이지는 secondbrain.kr 가시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롬하고 되게 글 쓰는 UX는 비슷하더라고요. 아웃라이너고. 아웃라이너는 이렇게 블랙 포인트 단위로 글을 쓰고, 그 아래에다가 이제 블렛을 할 때 탭을 쳐서 하위 블록으로 이렇게 글을 쓰면 또 요 아래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헬로 포크 밑에 폭스 다음에 굿 투 해브 히어 이렇게 하위 단위로 할 수 있고 얘를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회색으로 뭐가 더 생겨가지고 요 밑에 뭐가 더 있다 이런 거 보여주는 거죠. 이거 사실 그 롬에서 그대로 롬과 똑같습니다. 뭐 다이널리스트 워크플로우 리도 다 이런 그 아웃라이너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네. 아웃라이너랑 같은데 되게 저는 신기했던 게 이 아웃라이너는 워크스페이스를 만들면 이게 뭐 볼트라고 불리는지 뭐 어떻게 불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워크스페이스를 만들면 그 하부에 이게 하나의 페이지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블랙 포인트를 추가하면 옆에도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가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롬에서도 제가 롬을 쓸 때 많이 쓰던 기능은 아닌데 이 블랙 포인트를 클릭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당 블렛이 제목으로 들어오고 하위에 있는 블렛이 노트의 구성 요소처럼 되는 이렇게 노트처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근데 전반적으로 여기는 노트의 개념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거대한 워크스페이스 아래에 있는 하나의 페이지고 미리 만들어진 이제 일간 노트, 뭐 이 투두가 원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간 노트는 확실히 원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의 커다란 어떻게 보면은 페이지고 밑에 블렛이 붙어 있는데 블렛 각각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노트처럼 볼 수 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블렛을 보는데 뭐 소트에서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저 뒤에 있는 영상을 같이 볼 거기 때문에 뒤에가 훨씬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롬 리서치 써보신 분들은 아니면 제가 이전에 설명하던 거 보신 분들은 대략 어떤 느낌인지는 아실 것 같아요. 여기 그림엔 없는데 이따가 위원님이 보여주시겠지만 사이드 패널 여기 이제 노트를 추가로 화면에 열 수가 있는데 롬에서는 오른쪽만 열리잖아요. 옵시디안은 지금 이제 슬라이딩 페인하고 탭의 형태로 바뀌긴 했지만 옛날에는 뭐 아랫단에도 열 수 있었고요. 근데 그 타나는 오른쪽에도 열 수 있고 아래쪽에도 열 수 있어가지고 스크롤 다운 하는 방식으로 열려있는 노트들을 쭉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링크를 위키 링크로 더블 브레켓을 쓰는 게 아니고 골뱅이를 쓰는데요. 어, 저는 좀 흥미로웠던 거는 트랜스클루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컴퓨터 용어긴 한데 한 곳에서 썼던 텍스트가 다른 곳에도 그대로 이렇게 쓰일 수 있는 트랜스클루전을 어떻게 보면 링크죠? 그리고 이제 링크되어 있는 쪽의 내용이 한쪽에 이제 그대로 똑같이 나오는 그걸 골뱅이를 가지고 할 수가 있고요. 뭐 어렵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골뱅이 치면은 노션처럼 링크 걸 수 있다. 근데 걔가 블렛이잖아요. 블렛이다 보니까 어, 이 걔 블렛을 펼치면 그 해당 멘션됐던 내용에 있는 하위에 있는 노드가 또 여기서도 보입니다. 뭐 그렇다고 이 롬 리서치는 이제 블록 레퍼런스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는 없고 그냥 아예 어떻게 보면 블록 레퍼런스하고 링크 레퍼런스가 노트하고 블록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거였는데 그 차이를 아예 없애버리는 느낌이 나요. 그죠? 태웅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된 건 모두 다 옵시디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트랜스클루전을 하면 트랜스클루전 되어 있는 애들은 들어가서 편집할 때 그 해당 노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타나나 롬이나 둘 다 똑같이 그냥 그 다른
노드를 이쪽으로 가져와서 인베드 해 놓으면 그 인베드 된 거 위에서 바로 편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됩니다. 예. 그 태그를 붙여가지고 근데 이제 어, 롬 리서치나 옵시디안도 그렇죠. 옵시디안은 이제 노트에 메타데이터를 넣는 거고, 롬 리서치는 블록에다가 레퍼런스를, 태그를 여러 개 달아가지고, 어떤 태그가 있는 블록을 나한테 다 보여주렴이라고 하는 쿼리를 만들어서 다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타나도 그런 방식이고요. 옵시디안에서 데이터 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옵시디언과 롬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블록 단위냐, 노트 단위냐 하는 거였고요. 타나는 노트 단위도 아니고 어 노트 단위라는 게 없죠. 그 노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작성할 때 이 하나의 블렛 이게 이 저 단위로 그 모든 게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요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북이라고 태그를 달아놓고 쭉 달아놓고 얘네들 불러다가 다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속성이나 그런 걸, 이 태그를 여러 개 달아놓고 그 태그 중에서 필요한 거를 쿼리에서 필터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제 쿼리 해오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태그를 되게 많이 달았어야 되는데 하나는 되게 나이스하게 요 태그를 붙일 때 이 태그가 한 노드에 대한 태그니까 이 태그가 붙는 노드에는 어떠한 필드 값이 아래에 더 붙을 거라는 거를 태그 자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을 길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이제 개념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태그가 메타데이터가 있는 셈이에요. 그래가지고 걔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아예 창을 띄워갖고 여기에 필드를 뭐 정의를 더 해주고 타입까지 지정을 해줄 수 있더라고요. 타입 지정하는 건 마치 노션 같죠. 그러면은 뭐 태그가 붙어 있는 블록 아래에 하위 블록을 만들려고 할 때 이렇게 필드 값을 넣어줄 수 있게 UX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 문제가 되게 해결된 거죠. 하나는 저는 옵시디언 쓰면서 노트 단위로 하는 게 좀 사실 불편하게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노드 단위고 롬 리서치에 보면 이제 블록 단위랑 같은 거고 그러고 또 이제 블록 단위로 했을 때 태그를 달아서 나중에 그 태그가 붙어 있는 애들을 다 모아서 보고 싶은데 예를 들면 투두 같은 거죠. 투두 같은 거 붙여놓고 투두를 다 모아서 보고 싶은데 세부적으로 조금 이렇게 더 나눠가지고 딱 이렇게 모아보고 싶더라고요. 그런 세부적인 설정을 하려고 그러면 결국엔 태그를 또 내가 쿼리를 날리는 거에 맞춰서 태그를 더 달아놔야지 그런 게 가능했었는데 이런 거를 이 사후에도 이 필드라는 개념으로 태그 안에 속해 있는 필드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태그를 저장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저는 이따가 이제 의원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태그 안에 있는 필드 값을 이렇게 계속 정의해 나가는 게 생각보다 좀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뭐 실제로 써보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쿼리였어요. 쿼리였는데 그 데이터 뷰 옵시디언의 데이터 뷰, 롬 리서치의 쿼리랑 같은 기능인데 훨씬 좀 사람이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거기 있는 쿼리나 데이터 뷰는 상당히 좀 배워야 되잖아요, 그거를. 개발자분들은 어렵지 않게 배우지만 저는 뭐 배웠다 또 까먹고 배웠다 까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 뒤에다 쓰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텍은 여러분 영상을 되게 빠르게 제가 플레이를 하면서 설명을 제가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뭔가를 봐야지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말로 설명을 안 와봤잖아요. 슈퍼텍은 뭐냐면 자 이렇게 북하고 택을 붙였죠? 저 북을 가지고 태그를 컴피규어 해가지고 필드 값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필드 값을, 이건 태그 세팅이구나. 태그 안에 이제 태그를 했을 때 밑에 필드가 뭘 들어갈 거냐니까 디폴트 컨텐트라고 하는 게 그 내용인데요. 여기에 크리에이트 필드, 뭐 인서트 필드 있죠? 뭐 그거를 만듭니다. 그래서 뭐 저자도 만들고 토픽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저자 저기도 이제 넣고 뭐 사람 이름 저장해 놓은 걸 갖고 이렇게 또 태그를 또 다른 걸 붙이고 했어요. 근데 이건 진짜 좀 개발자스럽긴 한데 뭐가 있었냐면 일단 북이라고 하는 저걸 만들어 놨는데 네. 이것도 잘 자, 북이라는 거 만들어 놓고 뭐 태그의 색깔도 바꾸고 네. 이거 좀 세부적인 거라 슈퍼텍 나와라. 이제 나올 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냐면 여기 태그를 해놨는데 태그 안 그 북이라는 태그가 있고 오서라고 하는 태그도 있고 US 프레지던트라고 하는 태그도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각각 대통령에 대한 책을 쭉 리스트로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서하고 US 프레지던트 이게 다 세부적으로 그 택이 가지고 있는 필드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의 필드 안에는 이름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죠? 오소에도 이름이 있고 US 프리젠넌트도 이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발자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건 저는 좀 약간 개발자적인 생각이라고 보는데 어, 상위 객체를 만들어서 그 객체에서 상속을 받아서 좀 더 세부적인 객체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진짜 이런 얘기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 퍼슨이라고 하는 태그를 만듭니다. 퍼슨이라고 하는 태그를 만드는데 저 태그를 여기서 이제 익스텐드를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퍼슨이라고 하는 태그에 뭐 생일하고 생일을 만들었어요. 오서라는 태그를 다시 컨피규어를 해주는데 여기 보세요. 어드밴스 메뉴에 extend on existing tag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서 거기다가 퍼슨을 넣어줘요. 무슨 말이냐면 오서하고 US 프레지던트 둘 다 사람이니까 생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퍼슨이라고 하는 상위 개념의 태그를 새로 만든 다음에 거기 안에다 생일을 넣어놓으면 이 오서하고 US 프레지던트라는 태그이 퍼슨이라는 태그로 익스텐드 하면은 버스데이라고 하는 필드가 안에 또 생기는 거예요. 예. 이 슈퍼택입니다. 정확하게 슈퍼택의 정의는 모르겠는데 슈퍼택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네요. 그러니까 태그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태그 옵시디안에서 태그를 이제 트리 구조로 이렇게 슬래시해서 그 하위 태그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죠. 마치 그것처럼 태그 간에 이렇게 종속되는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만드는 꼭 종속되는 관계는 아닌데 태그라는 게 어차피 필드라고 하는 세부적인 값을 가지는 어떤 템플릿이 돼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이미 만들어 놓은 그 태그에 있는 필드를 그대로 여기 태그에도 쓸래 하는 거를 태그를 익스텐드 하는 방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태그가 속성이고 상속도 되는 개념입니다. 네, DB 설계하는 느낌이고 뭔가 되게 복잡해지죠. 네, 언어학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제 개발하시던 분들은 이게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어떤 개념의 일부여가지고 아마 잘 생각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익스텐드 해가지고 필드를 늘릴 수 있죠. 그럼 이게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어 이게 좋은 점은 제가 너무 수박 겉핥기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핵심이 되는 내용만 좀 어차피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이게 지금 쿼리를 만드는 단계거든요. 이제 커맨드 K 해서 명령어를 치는데 find라고 하고 치면은 쿼리를 날릴 수 있는 다양한 명령어가 이렇게 뜨네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태그를 하는데 퍼슨 태그를
라이브 쿼리를 때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퍼슨 태그가 붙어 있는 노드의 첫 번째 줄이 쫙 나오겠죠. 근데, 야, 익스텐드 되어 있는 애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념적으로, 야, 내가 사람 정보 쳐놓은 거 다 불러와봐. 하고 딱 엔터 치면, 그게 사람이 저자이든 US 프레지던트든 하여튼 사람 정보는 싹 다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화면이 너무 작아서 좀 그렇죠. 네네네. 원천님 말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쿼리를 날릴 때 이런 이미 있는 태그를 익스텐드해서 쓰는 경우가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타나는 태그라는 개념으로 쿼리를 날리고 했던 롬의 그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 상향식 글쓰기. 그러니까 상향식으로 정보를 저장해두는 그런 이제 내가 뭔가를 데일리 노트에 막 써놓더라도 태그를 달아두면 나 언젠간 그걸 찾을 수가 있어. 내가 원할 때. 이게 이제 롬에서 되게 강력한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슈퍼택이라는 개념, 태그가 익스텐드 되는 개념 뭐 이런 걸 다 가져와 가지고 그 태그 붙여놓고도 나중에 그 태그의 그 필드를 수정해서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또 쿼리를 날릴 수 있게 개념을 좀 더 확장한 것 같습니다. 예. 형님, 웬 스크린샷을 보셨어요? 예. 그쵸, 그쵸. 뭐 대략 저런 느낌입니다. 지금 뭐 보내주셨으니까 지금 네, 태형님이 보내주신 거 뭐 슈퍼택이 슈퍼택과 태그가 꼭 이렇게 그러니까 더 위의 개념을 슈퍼태그라고 부르는 것 같지는 않고요. 타나에서 정의한 태그가 너네가 알고 있던 그런 태그보다는 훨씬 강력한 태그야 라는 의미에서 하나가 자기네들의 태그를 슈퍼태그라고 다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음식도 슈퍼태그고 미국 음식도 슈퍼태그로 부른 것 같습니다. 네. 요게 슈퍼태그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쿼리를, 아니, 쿼리를 만드는 걸 또 간단히 보겠습니다. 이후에 궁금한 거는 계속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 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책 정보하고 오서 정보 막 넣고 그랬었는데 이제 리딩 대시보드라고 하는 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커맨드 K인가 그 명령어를 이렇게 쳐가지고 find라는 걸 찾아서 이제 아까 이제 모든 게 노드라고 했잖아요. 노드인데 태그가 뭐인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자동 완성이 되니까 롬이나 옵시디안 데이터 뷰보다는 훨씬 이제 만들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북하고 이렇게 하면은 쫙 걔네들이 불러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노션에서도 뷰를 바꿀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리스트 뷰거든요. 여기 누르면은 카드 뷰도 있고, 뭐 컬럼 뷰도 있고, 테이블 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쁘게 만들 수 있죠. 여기 나오네요. 카드 뷰. 어이, 이쁘다. 이렇게 그룹으로 해가지고 칸반 보드처럼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노드 단위로 우리가 뭔가 정보를 써놓는데 태그를 붙여놓으면은 걔를 어떻게든 지지고 볶아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다. 사실 아주 새롭진 않은 개념이지만 그렇게 상향식으로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 간다는 게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니지만 이전에 롬과 저는 옵시디안 양쪽에서도 조금 이렇게 불편했던 점을 많이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를 네. 여기서 이제 또 보여주는 거는 뷰를 하고 우리가 보통 뷰를 하고 필터를 이렇게 더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추려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것도 되지만은 아예 뷰 자체를 그 쿼리 자체를 편집을 해가지고 보는 걸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쿼리 편집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북이라고 하는 것만
북이라는 태그가 붙어 있는 애들을 그냥 보여주는 거지만 and or not 뭐 필드값, 워크스페이스 어딘지 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아예 쿼리를 다르게 날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제 필터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고 딱 맞는 것만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네. 뭐 그 정도가 제가 파악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타나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요 지금 그 코, 코, 콜텍스 퓨처란가 이 아저씨가 하는 그 강의는 딱 여기까지 다루고 있거든요. 기본 기능, 그 다음에 태그, 라이브 쿼리, 슈퍼 태그, 뭐, 요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네, 뭐, 요 정도가 이제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예, 너무 그 내용이 간략하지만, 그래도 이게 영상 전체를 봤을 때 제가 핵심이 되는 내용만 딱 이렇게 좀 추스려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